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특히 넷플릭스가 190개 나라의 이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하면서 미디어 시장의 판도는 물론 이 BTS 특수를 겨냥한 유통업계까지 동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BTS 컴백 소식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에서 이 공연을 190개 나라에 생중계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이번에 이제 생중계가 되는데요. 이번 공연의 시작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저녁 8시고 태평양 표준 시간 개념으로 새벽 4시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도 권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볼 때도 새벽 4시가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글로벌 시청자들이 우리의 기준에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자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번 공연을 두고 K-팝 사상 최초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세계 음악사 그리고 세계 방송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 190개 나라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이게 또 세계 음악사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좀 힘든 규모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대중음악의 글로벌 중계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선 41년 전 그 공연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그 공연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범지구적인 그러니까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이벤트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입니다. 당시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7만 명의 관객을 채우고 전 세계 150개국에 생중계되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송인데요. 그때 공연을 20세기 아날로그 중계 상징으로 본다면 이번 공연은 21세기 디지털 중계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많은 스타들이 참여하는 연합 공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 공연이고 또 그때는 뭐 단일 공연장에서 7만 명 정도 참여했다면 지금은 열린 광장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컴백 무대가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이 왕회의 기환으로도 불리던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컨셉이 K-헤리티지, 그러니까 전통과 K-팝의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연의 오프닝은 이제 국가의 상징거리 광화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경복궁 근정전에서 흥내문을 거쳐서 그 당시 임금님만이 다닐 수 있었던 광화문 가운데문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복원된 월대를 지나서 조선 행정부의 상징인 육조 마당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 메인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어느 순간에 라이브로 전환되면서 짠 하고 등장할지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20만 이상 이제 몰리다 보니까 시청 앞, 뭐 숭례문까지도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무대에선 세계적인 연출팀과 콜라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무대 연출 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대단한 팀들이 이번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와 그래미 어워즈를 연출했던 세계적인 팀들이 이번에 합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360도 개방형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아레나 스테이지 원형 무대도 그 개방형 무대고 우리의 마당극도 개방형 무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번 개방형 무대가 가지는 소통과 배려의 코드 과연 어떻게 연출될지 이제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켓팅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의 계산을 해보니까 로또 3등 정도의 확률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 팬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은 이미 이제 신청이 지나갔고요. 이제 2차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오는 23일 오후 8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학생들과 함께 도전해 볼 생각인데 당첨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이번에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한 게요. 또 단순한 공연 송출을 넘어서 어떤 콘텐츠 전략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이제 OTT 플랫폼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성춘향이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방자와 향단이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넷플릭스도 아티스트, BTS와 팬들이 만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이번에 자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얻는 것은 기존 고객에 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도가 확보되고 또 BTS 팬덤이란 어마어마한 신규 고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큰 변화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VOD에서 라이브로 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었고 이걸 통해서 구독료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고 특히 K컬처에 대해서 그동안 K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K팝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공연에 유례 없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사히 또 안전히 마무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번 공연은 엔터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격을 한 단계 올리는 문화 올림픽의 성격을 저는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고한 만큼 지금 마지막 단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 또 경찰청까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지금 위기 대응 매뉴얼들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최 측인 하이브도 이번에 안전 요원 3,500명 이상 이번에 배치를 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과거의 교훈을 떠올려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매뉴얼에 없는 돌발 사항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대처 능력, 또 즉흥적인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번에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안점을 두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권역별로 여러 권역별로 총경급으로 책임자를 두고 관리한다는 거 아주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입체적으로 흐름 관리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권역에 이게 밀도를 낮추다 보면 연쇄적으로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좀 시스템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난 수많은 경험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결국은 그 행사의 성공, 그 행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핵심 열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컴백 무대를 넘어서 이 미디어 플랫폼의 지형도 바꾸고 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사히 또 안전히 화려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